선생님 잘 들리시나요? 지금 유튜브가 수정이 안 돼서 어제 그대로 지금 올린 상태거든요. 선생님 잘 들리시면 잘 들린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유튜브가 오늘 에러를 좀 먹입니다. 네, 우리 여기 임소희님도요. 잘 들리시나요? 아, 잘 들리시군요. 지금 유튜브 수정이 안 돼서 지금 목요일자로 지금 나가고 있죠. 한 번씩 우리 또 유튜브가 에러를 먹입니다. 오늘은요, 황사가 오전 12시, 낮 12시에 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예,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참, 이런 상황인데도 예전에 중국 그랬죠. 중국의 미세먼지,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을 악화시킨다. 그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럼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그런 일이 오겠죠. 지구가 자전을 멈춰서 편서풍이 안 불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의 억지, 네, 정말 뭐 현상조차 인정을 안 하는 완전히 참. 그래서 강력한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 지금 황사가 오늘 강력하게 날아들고 있어서 서울 하늘도 뿌였는데요. 오늘은 내일까지 황사가 영향을 미친다 그럽니다. 오늘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주말에 보니까는 벚꽃 축제하는 곳이 많은데요. 참 나가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바깥에 음식도 드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오늘 유튜브 때문에 조금 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37분이니까, 네, 38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편서풍이 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전에 미국이 일본을 공습하는데, 처음에는 정밀 타격을 하려고 그럴 텐데, 일본 상공의 편서풍이 항상 너무 강해서 폭탄이 제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 위치에. 그래서 미국의 바뀐 공군 사령관이 유명한 말이 있죠. 선량한 국민은 없다. 선량한 민간인은 없다. 다 뭐 군수공장에 일하든지 다 전쟁을 돕고 있다. 이 말을 남기면서 융단 폭격을 해버렸죠. 자, 8시 38분입니다. 하태미 경제TV. 오늘은요,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드리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는 CEO님이시고, 저는 보조하는 참모입니다. 참모가 보통 참모가 아니고, 최고 수준의 참모다. 그래서 우리 CEO님들은 충분히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가요,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제 썸네일 그대로 올려가지고, 혼란이 있으실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 시장이 좀 심심해졌어요. 엔비디아 열풍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크론 열풍까지 왔었는데, 어제도 마이크론은 강세 기조는 유지됐지만 좀 심심합니다. 뭐 올랐으니까 옆에 횡보하고 있는 거겠죠. 엔비디아도 기존에 올랐기 때문에 주춤거리는데, 지금 그동안 보면 좀 20일선은 닿았는데 어떻게 될지 다음 주가 정관건이겠네요. 전반적으로 좀 심심하고 무난한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 요즘은 제일 관심이 환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윗골이 달고 있는데 아마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윗골이가 달리면서 여기서 엔화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엔화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 시중에서는 155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달러가 강하다는 거. 중국 위안화도 지금 버겁죠. 우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의 매수를 좀 억누르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적었는데요.
자, 오늘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이걸 제가 외국계 그 대표 후배한테 물어봐도 형 나도 그거 모르겠어요. 컴퓨터가 하는 매매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 매수 상위 5종목을 보면요, 전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뜬금없어. 여러분들이 보면요. 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외국인이 24만 주를 사가지고 23%를 올랐습니다. 뭐 내용도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어제 덕산 테크코피아도 마찬가지고요. HLB 바이오스텝 이런 주식을 외국인이 합리적인 외국인이라면 기업 내용을 중시하는 외국인이라면 매매할 성격의 종목이 아닌데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HL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 HLB 바이오스텝도 며칠 전에 막 갑자기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쭉 그냥 며칠째 팔고 있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고 뜬금도 없는데 그것들이 확 갑자기 몰려드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하. 근데 이런 경향은 작년에도 강했죠. 점점 이런 경향이 사실 어느 정도 지난번에 누가 그러대요. 후배가 형님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그러면서 그 후배는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매수할 것 매수가 유입되도록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매수가 탁 들어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시장이 지금 또 하나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어떤 정착한 현상이다. 이 컴퓨터가 알아서 매매하는 우리 프로그램 매매하고 좀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컴퓨터 어느 조건 그래서 퀀터 펀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퀀터테이티브 펀드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수학 공식을 넣어서 기업 내용하고 상관없이 수학적으로 공식을 넣어서 자동으로 매매하게 하는 걸 해봤더니 수익률이 좋았다. 그래가지고 막 그게 유행을 하고 지금도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근데 예전에 러시아 모라토리움 때 크게 한번 피해를 봐가지고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올지만 이건 모르죠. 안 들어왔으면 안 올랐겠죠. 이제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또 사후 약방문식으로 해석합니다. 가온칩스라는 게 디자인 하우스 아닙니까? 파운드리하고 네, 팹리스하고 사이에서 윤활유 같은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네가 설계한 그 반도체를 이 파운드리에서 만들려면 요거는 좀 수정해라. 웨이퍼는 내가 좀 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AD 테크놀로지, 뭐 가온칩스 이런 회사들인데요. 파운드리가 커지면 뭐 육성하면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 심리스 회사들이 득을 본다. 이거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뒤늦게 이제 설명을 받고는 하는데 공식한 거죠. 그냥 이유는 그냥 이 뜬금없이 외국인이 사서 이런 거예요. 예, 금방 또 매도 나오겠죠. 당연히 외국인이 파는 주식도 그런 외국인이 어제 판 주식들인데요. 이 주식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 빠지고 HLB만 어제 겨우 보합했는데요. 또 마찬가지 뜬금없이 레고캠 바이오 예를 들면 뭐 어제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5일 연속 외국인이 사다가 어제 갑자기 순매도 했죠. 레고캠 바이오도 그렇고 HLB 생명과학은 3월 25일 날 갑자기 224만 주 사더니 그 다음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하면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죠. 시총이 커도 상관없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주도한 종목이 많아요. 외국인이 사면 계속 오릅니다. 그렇다고 어제 갑자기 11만 주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 매도를 하니까 7% 15,500원이 빠졌습니다. 총 10조짜리 주식이 한 7%가 순식간에 빠져버립니다. 와, 15,500원 정도 하락을 하나 맞으면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럽죠. 그래서 지금은 이 현상을 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가면 안 된다. 이거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이제 시장의 교란 요인인데 뭐 어떡합니까?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데 뭐 적응이란 게 별거 없습니다. 일단 찝찝하면 팔아버린다.
외국인 매도 조짐이 보이면 팔아버린다. 그것밖에 없어. 매도를 미련 없이 잘한다. 그러면 15,500원짜리 하락을 순식간에 맞아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음봉이 크게 났는데요.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다 이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외국인이 아주 거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기보다 외국인이 하는 컴퓨터 매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련 두지 말고 매도를 잘해야 되겠다. 일단 찜찜하면 여차하면 던지고 다시 본다. 그 다음에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습니까? 뭐 방법은 개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가 등장하는 종목이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매수도 제가 예전에부터 좀 살펴봤거든요. 제가 또 여러분 대신 공부를 열심히 우리 하트표가 이런 거 안 받겠어요? 봤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개장 초반에 여러분 프로그램 화면 띄워놓으면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종목은 따라 붙을만 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오후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유지되는 종목이 있고 오전에 하다가 프로그램 매도로 돌아서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이 그 가능성은 없다. 참 힘들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요. 굉장히 이런 또 하나 흐름들이 뭐 여기는 쓰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안 썼는데 요즘은요. 바람 잡는 아니면 과장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과장이 먹히는 요즘은 기자분들 돈 벌기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기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만 뭐 요즘은 워낙 온라인 밑도 끝도 없는 온라인 언론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과장이 좀 심하다. 예를 들면 어제 기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제 예를 들어 어제 필옵틱스 상한가를 쳤는데요. TGV 그러니까 스루 글라스 비아 TSV라는 표현은 많이 봤잖아요. 스루 실리콘 비아 실리콘 기판을 뚫는 그 스루 글래시는 이건 글래스겠죠. 글래스를 뚫는 구멍을 뚫는 이런 게 TGV인데 필옵틱스라는 회사는 레이저를 잘 다루는 회사입니다. 레이저를. 그래서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 장비를 만들었다. 글래스는 뭡니까? 기판이 지금 플라스틱이잖아. 플라스틱인데 이거 대신에 이제 글라스 요즘 앞으로 이제 기판이 글라스로 간다 하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루 글라스 비아 이 장비를 만들었다. 바로 상가합니다. 이게 뭐 시장이 어쩌저쩌는데 근데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네, 의심 많고 부정적인 사람은 대체로 실패한다. 그래서 트루 글라스 비아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죠. 근데 주식은 뭐죠? 주가는 상한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속성.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 뭐 옆에서 방귀만 끼면 깜짝깜짝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이게 만약에 종목 장사가 아니면 이게 상가 안 갔겠죠. 지금은 이런 것들만 나와도 붙는다. 제가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원익 IPS가 있습니다. 원익 IPS. 이 종목은 엉덩이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정말 건강에 해로운 종목입니다. 엉덩이가 정말 무거운데 요즘 원익 IPS답지 않게 제법 올랐죠. 자, 이 내용은요. 원익 IPS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ALD 장비가 나오기 시작했다. 원익 IPS는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술력이 좀 딸린다 해서 지금 밀린다. ALD 장비는 유진에 밀리고 등등 해서 실적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누가 뭐 어렵습니다. 요즘 뭐 패스페이브 뭐 그런 장비를 개발했다. 뭐 그런 거 하면 이렇게 하나씩 먹히는 거예요. 참 요즘은 그렇습니다. 뭐 하나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이런 흐름들. 어제는 또 하나 흐름이 있다면요. 이것도 좀 그 시기였는데
제가 예전에 지노믹 트리를 굉장히 과장하는, 공부는 하는 거는 분명한데, 지난번에 이럴 때, 그 말씀, 이때쯤 한 말씀 드렸으니까, 그 텔레그램에, 한 4,000명 정도 그를 이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글을 보면, 공부는 하시는 분이, 공부는 제법 하시는 분인데, 그까지는 좋은데, 너무 과장을 한다. 어마어마한 이익이 당장 날 것처럼. 그래서 이거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데 과장이 심합니다 해서 제가 그때 설명 좀 드렸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나서 쭉 빠져버리죠. 네. 그러니까 뭐 과장했다는 좀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분 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종목 보유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종목을 팔 수도 있다. 참고만 해라.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하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저께는 컨택이라는 종목인데요. 분명히 인정은 합니다. 공부는 충분히 하시는 분이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봐도 어제는 컨택인데요. 인정! 인정인데 어제도 과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컨택이라는 회사가 기지국, 그다음 위성 기지국이 지금 하고 있는데 기지국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앞으로 위성이 엄청 올라가면 전 세계 기지국을 마치 이 회사가 다 해서 앞으로 돈을 무지무지 벌 것처럼 그렇게 과장을 하던데요. 그런 게 먹힙니다, 주가에. 또 그걸 믿고 또 사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잘 돼야 되겠죠. 기업이 잘 돼야 되겠지만, 과장이 좀 심하더라. 근데 뭐 요즘 언론 기사도 마찬가지, 언론 기사도 비슷합니다. 요즘은 조금 기자분들이 나쁜 마음 먹고 기사를 쓰면 돈 잘 벌겠어요. 주식 사놓고 좀 과장해서 그럴싸하게 기사 쓰면 시장이 맥힙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이 굉장히 재료에 잘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 나무보다는 종목에 대응하는데 두 가지 방향인데, 첫째, 외국인의 뜬금없는 매매, 기계적 매매. 두 번째, 재료, SNS나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 이것들이 시장에 맥힌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3월 말일입니다. 그래서 분기 말, 특히 3월 말에는요, 좀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그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에 옷을 갈아입힌다, 뭐 이런 의미인데, 펀드들이 좀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좀 월말에 종가를 좋게 해서 분기 말에 펀드 수익률을 좀 예쁘게 보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가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오늘 과연 그런 일이 생길지 뭐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 종목별로는 요즘 뭐 재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이 아니죠. 4월 1일 날 YG가 최근에 좀 들어올랐습니다만 베이비 몬스터, 네, 드디어 데뷔를 합니다. 7인 완전체가 YG의 베이비 몬스터. 그래서 이게 신차 발표 비슷한 거니까요. 어제 뉴욕 모터쇼입니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신차를 내놨는데, 참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정말 멋진. 그래서 이제는 현대 정의선 부회장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인정해준다. 그럽니다. 전에는 한국이 좀 만들었다. 아이고. 벤츠니 뭐 역사가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 볼 때는 그냥 그냥 갓난애기 정도로 보이는데 이제는 인정해준다. 제가 보기 참 잘했는데요. 그 신차 발표나 마찬가지로 베이비 몬스터 데뷔를 하고 4월 2일에는요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또 공들인 남성 보이그룹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신차 발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초반에 한 관심을 좀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니 해도요. 어제는 한미 반도체가 가장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TC 본드를 지금 HBM과 관련해서는 TC 본드 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SK 하이닉스에 가는데요. 이제 어제 나온 얘기는 미국의 마이크론에 공급하는 걸 협상하고 있다. 이런 루머입니다. 루머. 그 때문에 강력한 이건 외국인 매수가 강력히 들어왔지만 이건 좀 의도가 있는 매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다. 예, HBM 관련 테마는 계속 HBM 관련 찾기 흐름은 계속된다. 그래서 지금은 좀 소부장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쉽게 반응하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살아있는데, 자, 그 속에서 이 한미 반도체를 껍데기 주식이다, 저는 깡통 주식이다 뜨던 사람 있죠. 자, 그 사람이, 자, 이게 상당히 놀라운 감사 의견 어제 적정받았다고, 감사 보고서 제출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장중에 올라가는 그 금량에 대해서 참 서글픈 일이 있었는데요. 자, 내용이 나왔어요. 저는 3일 회계법인이 불확실성에 든 기업으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의문을 제기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심각한 얘기죠. 요거는 보통 감사 의견 부적정이나 한정 의견 할 때 주로 나오는 문구들입니다.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 의문, 이게 회사가 앞으로 계속 굴러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보니까 네, 지난해 손실이 604억. 그래서 그 양반은 항상 뭐 이익이 많이 나야 뭐 주가 오르지 하면서 적자나는 회사, 뭐 두산 로보틱스나 한미 반도체는 거 엄청 씹었지 않습니까? 정작 자기가 그렇게 뭐 몽골 어쩌고 저쩌고 한 회사는 이렇게 적자가 많고, 부채가, 유동부채가 유당자산 2,800만 다. 상당히 심각하죠. 적자는 나면서 유동부채가 많다. 유동자산은 감소한 반면에 유동부채가 300% 가까이 늘어서 4,100억이다. 이건 굉장히 유동성 부족 문제가 봐. 유동성 부족이라는 거는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 회사가 부산에 지금 배터리 공장,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그 이사회 결의할 때 회사 외부의 사회이사는, 회사 외부의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회사 내부의 이사들만 참석해서 사인을 한 거예요. 외부의 이사들이 왜 참석을 안 했을까? 이건 자기들이 괜히 사인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안 했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원 외부는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터리는요, 돈 있으면 누구든지 라인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율이 문제다. 지금 SK온이 지금까지 수율을 못 잡아서 힘들다고 했잖아요. 파나소닉도 배터리만 만들어 온 파나소닉도 21700, 테슬라 21700 배터리 하면서 1년 이상 수율을 못 잡고 힘겨웠어요. 그래서 배터리는요, 정말 고도의 그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아주 힘든 영역입니다. 지금 해서 리튬 광산 이런 얘기는 뭐 우리한테는 말이야, 세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고요. 그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양이라는 회사는 예전에 그 아이러브 스쿨 때 인수한다고 했다가 그 인수 추진하는 과정에 아이러브 스쿨이 확 인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잔금을 못 줘가지고 압류당하고 난리를 한 폈던 회사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아이러브 스쿨 때 그 사장님이 증권사 출신이셔가지고 주가에 관심이 많은데,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세상이,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뭐랄까, 좀 비상식적인 사람, 정치인은 더더욱 그렇고요. 반성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막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막 떠들고 다니고, 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타까운데요. 자, SK도 지금 제가 2차전지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있는, SK도 그러는데 이거는 개장하면 제가 함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겉으로 지금 너무 막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밋빛 얘기들이 많이 해가지고 선동가들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우리는 또 차가운 인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개장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